풀어보죠. 437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기대값 할 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쉽지 않다. 자, 어느 가게에서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자연수 3개를 적어내는 응모권을 판매합니다. 이 가게에서 약간 로또 같은 거죠. 이 가게에서 3개의 숫자를 발표해서 3개의 수를 모두 맞힌 사람에게는 11만원, 그 다음에 2개 맞히면 22,2,000원, 1개 맞춘 사람한테는 5,500원의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 가게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응모권 한 장을 최소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상금을 X라고 하면 이걸 빼놓으시면 안 돼요. 못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뭐 하나도 안 맞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숫자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거부터 할까요? 5,500원이야. 5,500원. 그 다음에 22,000원. 11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돼요? 저게 받을 수 있는 상금이죠. 만원부터 다 맞을 때까지.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죠. P의 X가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의 확률이 얼마예요? 어렵나요? 아니야, 생각보다 쉬워. 어떻게 하면 되죠? 숫자 12개죠. 12개 중에 3개를 고를 거야. 그 중에 하나 다 맞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써도 되고요. 3개 중에 3개 다 맞기. 이해되세요? 저게 얼마야? 3. 220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줬구나, 숫자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해볼까? P의 X가 22,000원일 확률은 얼마야? 내가 얘기했잖아. 확률이 제일 어렵다니까. 뭐야? 3개 중에 2개는 맞아야 되고, 몇 개 남았어? 9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죠. 2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렇게. 돼요? 그럼 얼마냐? 220분에 27인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다 나왔죠? 3개 중에 하나 맞고 9개 중에 2개 맞고. 냅두자. P에 X가 빵원이면 얼마예요? 12C 3에 9개 중에 3개? 이렇게 되면 되죠. 위에가도 나은가? 이게 얼마야? 36이죠. 그래서 220분에 108 이렇게 되고요. 여기 220분에 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84 이렇게 되겠죠. 맞네요. 떨어지네요. 되셨나요? 자, 이제부터 질문이죠. 다시 문제를 읽어볼까요? 응모권. 자, 이 가게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응모권은 최소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질문. 그냥 딱 그대로 돈을 걷어서 그대로 그 돈이 딱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기대값이죠, 이게. 다시. 봐봐.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기다 500원짜리를 두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기로 했어. 그러면 나는 이 경기에서 나의 기대값이 얼마야? 250원, 250원이야. 그치? 그럼 둘이 합치면 500원이니까 손해가 없잖아.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돈을 내고 그걸 그대로 상금을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뭘 구하면 돼요?
기대값을 구하면 되죠. 그게 최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곱하면 돼. 숫자가 좀 크죠? 여기는 뭐 팔 필요 없고, 그죠? 이거 곱하기, 아니다.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뭐 앞에 것만 잘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뒤에는, 이게 답이겠죠. 이건 어차피 할 필요 없죠. 이해되셨어요? 452로 가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요거 어려울걸요? 자, 읽어봅시다. 이게 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할만할 텐데, 어느 농장에서 한 상자에 40개의 과일을 넣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한 상자당 상한 과일의 개수는 2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한 상자에 3개의 과일을 임의로 동시에 꺼내서 상한 과일이 없으면 이 상자를 5,000원에 판매하고, 뭐 랜덤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상한 과일이 1개 이상 나오면 상자 속의 상한 과일을 모두 정상인 과일로 바꾸어서 6,000원에 판매합니다. 어렵죠? 이게 어렵거든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130상자를 팔았을 때 전체 판매액의 기대값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다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한 상자당 상한 과일 개수는 2개예요. 오케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 상자에서 3개의 과일을 임의로 동시에 한꺼번에 꺼낼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1개 이상이면 상자 속의 상한 과일을 모두 정상인 과일로 바꾸고 6,000원에 판매할 겁니다. 없으면 그냥 5,000원에 판매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험수당이라는 거죠. 상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5,000원에 파는 거고, 상한 게 나왔으면 딱 다 바꾸고 6,000원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질문. 그럼 X를 뭘로 잡을래요? 3개를 뽑잖아요. 그 중에 상한 과일 개수를 X개라고 하죠. 얘가 0 아니면 1 아니면 2겠죠. 여기서 갈라야죠. 0이 나오면 우리는 얼마에 팔기로 했어요? 5,000원. 그죠? 하나 이상 나오면 6,000원에 팔기로 했어요. 그럼 난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안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몇 개 중에 뽑아요? 몇 개 들어있어? 40개 들어있어요. 그죠? 40개 중에 몇 개 뽑아요? 3개 뽑아요. 그럼 몇 개 중에 나오죠? 38개 중에 3개가 나왔다는 거죠. 숫자 계산이 너무 두렵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더럽네. 이게 가야죠. 이때 거 다 없애고, 요렇게 없애고, 요렇게 없애고,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고. 이렇게. 쉽지 않구나. 근데 1일 때와 2일 때를 구하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1일 때와 2일 때를 구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뭐가 낫냐? 하나일 때, 2개일 때. 그치, 이게 낫죠? 1일 때, 2일 때 구하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가 2일 때도 있으니까. 그놈인 것 같긴 한데요. 느낌상으로는. 자, 여기는 그러면 9로 가시고, 여기 10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3도 한 번 더 되죠. 여기 3으로 가시고, 13으로 가면, 네, 나오네요. 130분. 111.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머지 P의 X가 1 또는 P의 X가 2일 확률은 130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기대값 얼마입니까? 끝났네요. 얼마에 판다고? 하나도 안 나오면 얼마에 판다고?
5,000원에. 그러니까 5,000원 더하기 130분의 111 더하기 6,000원 곱하기 130분의 19. 이게 답이겠죠. 계산이 좀 많이 스럽네. 근데 130 상자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기다가 130 곱해야겠네. 이렇게. 한 상자당의 기대값이니까. 이거 없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위에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일단 하게 해줬네. 130 곱해서. 되셨죠? 넘어갈까요? 457번. 볼게요.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되는 이유가, 아마도 학평 문제도 나오겠죠. 안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457. 자, 어느 창고 부품 S가 3개, 부품 T가 2개 있는 상태에서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여왔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구나. 이거 근데 마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추가된 부품이 S 또는 T고 추가된 부품 중에 S의 개수가, 자, 지금 현재 상황엔 S가 3개, T가 2개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2개를 더 들여왔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추가된 부품 중에 S의 개수를 X라고 합시다. 요거. 이 중에 S의 개수를 X라고 하면 0 아니면 1 아니면 2죠. 2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쵸? 이항분포 2의 2분의 1을 따른답니다. 이렇게. 이때 7개의 부품 중에, 그러니까 다 합치면 7개잖아.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전체 합치면 7개잖아. 그죠? 7개의 부품 중에, 임의로 한 개를 색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입니다. 문제가 뭐야? 네. 마지막에 줄을 읽었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 조건부 확률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거랑 섞은 문제지. 통계인데 갑자기 조건부 확률 문제를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 P의 X가 0일 때 어떻게 구해? 질문. P의 X가 0일 때 어떻게 구해? 이거 줬잖아.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2개 중에 하나도 없어. 2분의 1의 제곱이.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상관없다니까.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P의 그럼 X가 1일 때는 얼마야? 2개 중에 하나 나올 확률은 어차피 똑같다니까. 이렇게. P의 X가 2일 확률은 얼마? 2개 중에 2개.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2개 중에 S가 0일 확률이 4분의 1이고 S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T만 올 확률이 4분의 1, S가 두 개 올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자,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자, 그 다음 끝났어. 7개의 부품 중에, 자, 이제 7개의 부품 중에 7개의 부품이 상황이 달라. 여기는 S가 2개고 T가, S가 3개구나. S가 3개에다가 T가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S가 4개에다가 T가 3개.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S가 5개에다가 T가 2개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런 상황들 중에서, 자, 뭐라고요? 거꾸로 가는 조건부잖아요. 자, 여기 7개에서 몇 개를 뽑았냐면, 전체에서 몇 개를 뽑았냐면, 한 개를 택해, 당연히 한 개네. 한 개를 택했을 때 그게 T였어. 맞아? 근데 그 중에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얘를 찾아야 돼. 전체 중에 이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야죠. 보세요. 자, 여기서 t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t가 나왔대. 한 개 뽑았는데. 7분의 뭐야? 4예요. 그죠? 여기선요. 7분의 3이고, 여기선요. 7분의 2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전체로 따졌을 때 t가 나올 확률은 이거야. 곱해야지. 4분의 1 곱하기 7분의 4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7분의 3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7분의 2 중에 이거야. 이게 모든 케이스에서 t가 나올 확률인 거야. 그 중에 자 조건부 뭘 원해? 둘 다 이거의 확률이잖아. 조건부 다시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지. 두 개가 나왔고 그 중에 T 나온 거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조건부 기억나시죠? 전체의 모든 경우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얘기? 이거 계산 어떻게 해? 그냥 28을 곱해버려. 28을 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59번을 보겠습니다. 얘가 좀 꼴보기 싫은 문제긴 한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 각 꼭지점에 1, 3, 5, 7을 대응시킨 다음에 마름모 4개의 변과 2개의 대각선 중에 임의로 1개의 선분을 택할 때 선분이 양 끝점에 대응하는 수 중에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 뽑으면 7이 이기는 거고, 이렇게 뽑으면 5가 이기는 거고, 이렇게 뽑으면 3이 이기는 거고, 이렇게 하면 7, 이렇게 하면 5가 이기는 거고. 이해했어요? 선분을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그럼 x를, 자, x가 나올 수 있는 건 3하고 5하고 7밖에 안 나옵니다. 1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큰 숫자인데, 대가, 요, 질문. 그럼, 이거예요. 자, 질문. 되게 쉬워. 이거 뭘 것 같아? 여기 선분 몇 개 있어? 6개. 그 중에 3이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얘를 골라야 3이 나오잖아. 6분의 1이야. 자, P에 X가 5야. 그럼 얘는 6분의 몇이니?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 이거. 그래야 5야. 오케이. 괜찮으세요? P에 X가 7이야. 끝났지? 나머지 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뭘 구하는 거야? 뭘 구하는 거야? 표준 편차. 그럼 그냥, 이거 구하시면 되죠. 할 수 있죠? 뭐, 계산이 조금 더러워요, 근데 얘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그 정도까지만 아니면 아니에요. 6단원으로 갑시다. 502번. 페이지 81. 안 푼 사람들 같이 봐. 자, 502번 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률변수 x의 평균이 a,
표준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x가 정규분포 얘를 따르고 그 다음에 y는 정규분포 a 플러스 7 4의 제곱을 따르는 이렇게 돼 있을 때 p에 조심해야 돼요. x가 b보다 클 확률과 p에 y가 b보다 작을 확률에 대해서 같을 때 a 빼기 b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해볼까요? 어떻게 풀어? Z로 바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Z로 바꿀게요. 요걸 Z로 바꾸면 P에 Z, 요게 3분의 B-A입니다. 이렇게 되죠. 얘랑 P에, 여긴 작다. 4분의 B-A-7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0이 있죠. Z로 갔어요. 근데 얘가 크다 하고 작다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큰데 얘가 여기 있어요. 그럼 작다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반대로. 그럼 무슨 얘기야? 얘랑 뭐가 다르다고? 부호가 반대라고. 가운데가 0이니까. 이해하셨나요? 그것만 풀면 돼. 3분의 B-A가 4분의 이렇게 쓸까? A 플러스 7 마이너스 11을 곱합시다. 4B-4A 3A 플러스 21 마이너스 3B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길까요? 이렇게 넘기면 7B 하고 마이너스 7A가 21이 나옵니다. B-A가 3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나요? 네.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525번 있네요. 525번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84입니다. 자, 어느 학교 A반과 B반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A반의 평균이 그 다음에 B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A반의 평균은 정규분포 숫자가 더 어렵네요. 10.3, 7제곱 그 다음에 B의 평균은 50.1, 5의 제곱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A반과 B반의 학생 수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A반의 학생 중에 몸무게가 뭐야? 55kg 이상인 학생 수가 B반의 학생 중에 몸무게가 Kkg인 학생 수의 2분의 1배랍니다.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질문이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확률도 2분의 1배겠죠? 그렇잖아. 만약에 둘 다 50명이 있어. 이렇게. 둘 다 50명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얘가 만약에 10명이라고 해봐. 다시 질문을 봐봐. 52kg인 학생 수가 B반의 몸무게가 학생 수의 2분의 1배야. 여긴 20명이겠죠. 그러니까 확률도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이거 그냥 풀면 돼요. 자, 해볼까요? 이로 나와야 되지. X, A, XP.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풀어봅시다. 계산이 쉽지 않아요.
Z 바꿨고 7분의 55 마이너스 47.3 2분의 1 P에 Z에 이거 다 구해야겠구나. 5분의 K 마이너스 50.1 이게 계산이 표 있어요? 표가 없는데 밑에 있구나. 그거 풀면 되겠다. 일단 요거부터 계산할까요? 요거 얼마냐? 7.7이네. 얘가 이렇게 됐죠. P의 Z가 1.1 이렇게 되는 거죠. 1.1 때가 0.36이니까 이거보다 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0.36에서 빼야 되니까 0.14가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다시. 얘가 맞죠? 왜냐하면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1대가 여기가 0.36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0.16 1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의 Z가 5분의 K-50.1보다 클 확률이 0.07입니다. 아니지, 2배잖아. 28이죠. 그럼 이런 얘기죠.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0이야. 근데 여기 어딘가가 잡혔는데, 여기 어딘가가 잡혔는데 0.28이야. 여기 0.2죠. 그래서 거기 0.2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0.58. 이렇게 됩니다. 그럼 K는, K 빼기 50.1은 여기다가 5 곱했으니까 2.25 2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가 계산은 맞게 좋네. 자, 53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 번의 시행에 10점을 얻을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1점을 잃을 확률이, 자, 10점을 얻을 확률이 8분의 7이고, 1점을 잃을 확률이 8분의, 반대구나. 8분의 1이고, 여기가 8분의 7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448번 독립으로 시행했을 때, 점수가 245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뭐가 어려울게요? 뭘로 잡아야 돼? 확률 변수 x를 10점을 얻을 횟수로 잡으세요. 10점을 얻을 횟수. 그럼 얘는 이항분포 448에 8분의 1을 따르겠죠. 이렇게. 오른쪽 걸로 잡아도 되는데 얘가 계산이 훨씬 쉽지. 8분의 1인데 그렇잖아요. 돼요?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본 거야? 점수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2번 했을 때 그럼 P에 X가 245일 확률을 이걸 구하는 겁니까? 저거야? 아니죠. 저렇게 풀면 안 되지. 내가 지금 X를 뭘로 잡았어? 10점을 얻을 횟수로 잡았잖아요. 횟수. 얘가 점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점수를 Y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이만큼을 10점을 받을 거야. 그럼 얘는 이거지. 그래. 그죠? 그 다음에 빼야지. 얼마만큼? 마이너스 1 곱하기 448번에서 X번은 실패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빼야죠. 이게 점수죠. 괜찮아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11X 마이너스 448일 거예요. 뭘 물어봤지? 자, 그치.
이걸 물어봤어. y가 뭐라고요? 245점 이상일 확률이죠. 여기다 넣어. 여기다 y 즉 11x-448이 245 이상일 확률. 그럼 x는 11x가 넘어오면 얼마냐? 8, 2, 8, 9, 3? 아니지, 맞지? 6, 9, 3이구나. 거꾸로 잡고. 6, 9, 3 이렇게 되죠. 딱 x는 그럼 뭐예요? 얘는 p의 x는 63이겠네요. 이렇게. 됩니까? 근데 이거 2항으로 못 풀잖아요. 그럼 뭐 해요? 정규화 시켜야죠. 곱하면 56. 그 다음에 8분의 7 곱하면 7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P의 Z가 7분의 64 빼기 56이라서 P의 Z가 1보다 크거나 확률 계산하시면 되겠죠. 표가 있나요? 1이 딱 바로 있네요. 0.3413이니까 0.1587 이제 정균표 계산은 잘 하시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점수를, 얘는 횟수를 계산한 거고 점수를 따로 잡아야 된다고. 저번에 우리 비슷한 문제 한번 풀었어요. 536번 볼게요. 오른쪽에. 자, 3개 중에 1개의 비율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어떤 야구 선수가 그럼 스트라이크를 던질 확률이 3분의 1이란 얘기예요. 괜찮아요. 네. 근데 한 시즌에 던진 1458개의 공 중에서 스트라이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개수. 그럼 뭘 따르죠? 이항 분포. 몇 개 던졌다고? 1458개.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를 할 확률이 3분의 1. 자, 그런데 이때 그 개수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668입니다. 그럴 때 A 값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밑에 거의 답을 다 줬네요. 자, 너무 크죠? 자가 그럼 얘도 정규화해야겠죠? 곱하세요. 그럼 얼마야? 400 86 하고 486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얼마냐? 324? 18의 제곱이군요. 이렇게 되겠죠. 요게 324인데 요게 81 곱하기 4거든요. 그러니까 9의 제곱에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해봐. 이걸 Z로 바꿀 거야. P의 Z가 18분의 A-486인데 얘가 이거예요. 근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여기가 0인데 여기 뭐가 있어? 여기가 0.0668이래. 그럼 얘가 거기 표에 나와 있잖아. 이게 다 힌트가 있는 거라니까. 자, 뭐라고요? 0.4332가 되는 여기 값이 뭐라고? 1.5래요. 1.5. 그럼 얘가 1.5죠. 요만큼입니다. 되셨나요?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27이야. 그렇지. A는 27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541번 보겠습니다.
잘 가네. 자, 거기 541번 보면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반, 2반, 3반의 학생들의 봉사 시간을 조사했더니 세반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평균이 각각 40, 46, 30이었고, 자, 1반 평균이 여기 40, 여기 46, 39였고 표준 편차가 3, 7, 4인 정규문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 세 반에서 임의로 각 한 명씩 뽑아서 봉사 시간을 조사했더니 랜덤으로요. A의 1반 학생 A의 얘 봉사 시간이 42시간, 2반 학생 B의 47시간, 3반 학생 C의 49시간. 이게 결정됐습니다. A, B, C는 각각 자기 반에서 상대적으로 봉사 시간이 긴 학생부터 차례로 나가는 모습. 이게 저번에 그거잖아요. Z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Z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는 이거죠. 3분의 42 빼기 40.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 여기는 7분의 47 빼기 46. 7분의 1. 여기는 4분의 49 빼기 39. 얘가 2분의 5. 얘가 제일 크죠?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긴 학생부터 차례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C, A, B로 적어야겠네요.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건 맞아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왜 안 풀었을까? 통계적 추정으로 가겠습니다. 설명하고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따가도 수능 완성 갖고 왔니? 이번에 준 거? 안 갖고 다녀? 내가 주면서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 풀어오란 얘기는 안 했지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풀어준다고 해서 안 갖고 오는 건 도대체 뭐야? 어허. 통계적 추정입니다. 이제 진짜 통계를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료를 수집해서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결과를 낼 겁니다. 이게 통계적 추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 반에 혈액형을 조사한다? A형 몇 %, B형 몇 %, O형 몇 %, AB형 몇 %, 이렇게 조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짜 실제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조사하는 걸 집단이라고 하면 전부 다 조사하면 이걸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엄마 집단.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배터리의 수명이라던가, 그러니까 무슨 건전지 배터리 수명인데 그걸 다 써봐요? 그럼 팔 게 없는데? 안 되잖아요. 자동차의 안전성이라던가, 모든 자동차를 다 갖다 박아버려요? 그럼 팔 게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샘플을 가져와서 랜덤으로 걔네만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뽑아내는 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샘플을 추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쟤네를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서 얘를 추정하는 겁니다. 전체는 그렇겠지. 이렇게. 이게 통계적 추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다 조사하는 겁니다. 뭐 우리 반, 아니 우리 학교, 무슨 학생 이렇게. 근데 표본은 자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서 일부만 뽑아서 하는 겁니다. 모집단, 전체 대상이 되는 게 모집단이고요. 표본은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 이비추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뽑았다는 얘기예요. 뽑았다는 사람을 또 뽑는 건 이렇게 보고 주시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 거기서 오른쪽 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미 추출은 보고 추출로 생각한다. 뽑았던 게 또 뽑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계산했었던 거 있죠. 그게 모평균과 모평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모집단이 있으면 여기 보통 X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은 M이고, 맞아요.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했었던 건 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평균, 모분산,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거 앞에 5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 잘 주셔야 돼요. 여기서 샘플을 가져와서 여기서 조사를 하죠. 그럼 한 번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X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몇 개를 뽑을 거예요. N개를 뽑을 거예요. 요게 표본의 크기. 그러면 X바가 뭐가 되냐면 요 N개를 평균 낸 겁니다. 이렇게. 한 번 했을 때. 돼요? 얘 이름이 뭐야? 표본 평균입니다. 잘 들어야 돼.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헷갈려. 거기 써있어 밑에 2번에 X바는 N분의 요거다 라고. 이게 뭐라고요? 내가 N개를 가져와서 그걸 평균을 낸 거야. 그런 다음에 얘네를 또 분산을 구합니다. 그 밑에 또 써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곱이죠. S가 이제 표준 편차가 된다고 하면 이게 표본 분산입니다.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죠? 거기 어떻게 써있어? 자, 편차를 다 뺐죠. X1에서 X바 제곱하고 X2에서 X바에서 제곱하고 이렇게 XN에서 X바를 빼서 제곱한 다음에 여기가 특이하죠? N-1로 나눕니다. 이렇게. 이유는 옆에 써 있습니다.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는 모분산을 정의할 때와 달리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 나오는데 이는 표본 분산과 여기의 분산과 여기 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생각을 해봐. 집단이 나라 전체야. 분산이 겁나 크겠지. 근데 우리가 거기서 샘플을 이렇게 작업만 했어. 몇 명 뽑아서. 그 분산이 걔보단 작겠지.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좀 비슷하게 하려면 좀 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빼고 계산하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식의 얘기 뭐라고? 얘 이름이 뭐라고? 표본 평균이고 얘는 뭐? 표본 분산이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샘플링 작업을 N개를 딱 가져와서 계산을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대. 그런데 문제는 저 샘플 작업을 한 번에 안 끝낸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합니다. X바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이 여러 개 나오면 얘를 뭐를 쓸 거냐면 얘를 뭐야? 변수를 쓸 거예요. X바를.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따가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건 얘가 좀 필요하니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다시.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이 설명이 없어진 거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쓸만한 얘기가 있나요? 자, 봐봐. 만약에 0하고 1하고 2가 있는 이런 집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 평균이 1이죠. 맞아요?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M이 3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두 개를 뽑을 거야. 괜찮아?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두 개 뽑는 거 뭐라고? 보건 추출이라고 했어?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X바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0이 나올 수도 있지. 내가 0,0을 뽑으면 0이잖아. 2분의 1도 되죠. 1도 되고 2분의 3 되고 2 되죠.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왜? 2가 나오면 2잖아. 1하고 2가 나오면 2분의 3이란 말이야. 이해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야, X바가 0일 때 확률이 얼마야? 내가 지금 뭘 했니? 3개 중에 2개를 뽑았어? 아니지. 조심해야 돼. 0,0이 나왔다라는 건 9분의 1이야. 3분의 1, 3분의 1이야. 보건 추출이라고 했잖아, 방금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다 구해요. 그럼 우리가 여태 했었던 X랑 똑같지. X바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확률을 쫙 구한대. 그런 다음에 이걸 평균을 내면 얘랑 똑같이 나온다고. 그게 그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다시. 뭐라고요? 모집단이 있어. 여기 분명히 평균이랑 표준 편차랑 분산이 있겠지.
근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얘랑 얘랑 구할 수 있어. 여기 N개를 뽑았다? 표본 샘플링 작업을 해서 이런 평균들을 계속 구할 거야. 그런 걸 구한 다음에 걔네 평균을 냈더니 얘랑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이 되니까 얘를 몰라. 그럼 내가 여기 샘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쯤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걸 하는 거야. 이 작업이야, 이 작업.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보여주는 거야. 계속. 내가 여기서 N개를 가져왔어. 평균을 냈네. 이 평균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 그럴 때마다 그 확률을 계산해. 뭘로? 앞에서 배운 정규분포. 이런 걸로.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서 다시 얘의 평균을 구했더니 걔가 M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계산을 해봤더니.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가 뭐지? 그러면, 표본 작업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되세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X가 여러 개 나온다라는 건 이런 뜻이야. 그럼 얘를 뭘로 잡자고, 이제? 변수로 잡자고. 근데 얘 이름이 뭐니? 잘 봐. 얘 이름이 뭐야? 뭐라고 했지, 아까 내가? 표본 평균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겠니?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용어가 어려운 거야. 그 밑에 안 써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위에 보면 두꺼운 것이 2번에, 7-2의 2번에는 얘가 써 있어. 얘가 표본 평균이고, 얘가 표본 분산이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는 안 써 있어. 그래서 거기다 모르시는 분들은 적어보세요. 얘 이름이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한, 자, 거기 이것도 있지, 이렇게. 뭐라고 써있니? 얘를 계산했더니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어. 자, 이 시그마 제곱은 어디 거야? 집단 거. 얘는 같지 않아. n방 해야 돼, n방. 오케이? 그럼 얘 이름이 뭘까?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표본 분산. 용어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돼. 얘는 표본 분산. 샘플링을 한번 한 다음에 그걸 그냥 분산내고 끝. 하지만 얘는 X바가 여러 개 나왔을 때마다 평균을 계산하고, 확률을 다 계산하고, 그거의 기대값을 구하고, 여기서 또 분산을 구한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모집단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럼 얘는 뭐겠냐? 발음이 점점 어려워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큐브이 몇 개나 들어가는 거야. 아무튼. 이해했어요? 까먹으면 안 돼. 저기랑 달라. 얘는 내가 뭐라고? 한 번 작업을 하고 끝. 얘는 그 모든 작업을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평균을 낸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게 다른 얘기야.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라는 걸 헷갈리면 망하는 거야, 이 문제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예, 그 얘기예요. 그게 거기 표본 평균의 분포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봐요. 모집단이라고 했잖아. 만약에 모집단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X바 표본 평균이라는 얘도 변수가 된다 그랬지? 그럼 얘도 정규분포 M의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죠. 왜? 얘는 얘 거니까 이게 따른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따르지 않아도 X가 이게 아니야. 그럼 저게 아니면 뭐겠냐? 우리가 배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항이겠지.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써있지. 근데 우리가 이항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어떻게 했었지? 정규화 시켰었지.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가 따르지 않고 n이 충분히 커도 x바는 따르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뭐 하겠냐? 얘 가지고 정규분포 곡선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걸 하겠지.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던 정규분포 곡선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뭘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모집단이냐 표본집단이냐. 이걸 알아먹어야 돼. 근데 앞에서 처음에 쉽게 문제 풀 때는 그냥 얘기해줘. 내가 샘플 작업을 몇 개 했는데 그걸 해서 평균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얘야. 근데 그런 얘기가 시험에 주겠니? 안 주지. 나 같아도 안 줄 거야. 말이 어려워진다고. 그냥 표본이라는 단어 안 쓴다고. 내가 몇 개를 뽑아서 했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냥 얘가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문제를 그냥
아, 내가 지금 정비분포 푸니까 정비분포로 자, 표본을 푸니까 표본을 쫙 이렇게 풀면 망해. 차이를 알아야 해, 둘의 차이를. 문제를 읽을 때마다. 아시겠죠? 자, 추정은 조금 있다 하고요. 넘어가서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집단에서 내가 엔겔을 끄집어내서 한 번만 한 게 얘야. 그럼 얘는 샘플로 나온다고. 나중에 나와. 진짜로. 이거 나와. 해보자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얘를 추정할 거란 말이야. 왜? 이거 모를 때. 우리가 하려는 게 그거야, 마지막 단계는. 지금은 뭐야? 추정하기 전이야. 무슨 얘기냐면, 야, 모집단에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근데 그냥 내가 해봤어. 여기 평균 없었어? 012 할 때? 있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서 뭐 했어? 평균을 다시 냈지.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랑 같대! 라고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럼, 아, 추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여기서 자료 하고, 여기서 자료 했는데 똑같대. 그게. 그럼 써도 되겠네? 라고 하고 쓰는 거라고 갖다가. 이해되실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까먹으면 안 돼. 그래야 안 헷갈려. 자, 96페이지 보죠. 헷갈리면 다시 물어보세요. 자, 거기 587번에 정윤포를 따르는 모집단은 크게 25인 표본 이미 추출할 때 X바에 대해서 이걸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아예 그냥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위에 식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집단이야. 그럼 X지. X는 20의 10의 제곱을 따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몇 개 가져왔어? 25개 가져왔어. 괜찮아? 그러면 X바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정비분포 똑같아. 앞에는 똑같다. 그럼 여기 뭐가 나오겠어? 2의 제곱이겠지. 100을 20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4가 나오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뭐 물어봤니?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웃긴 건, 니네 여기서 이거 저거 구할 줄 알아? 아니, M이 나와 있고 시그마 제곱 나왔는데 왜 못 구해? 여기서 어떻게 구해? 100이 어떻게 나온 거야? 이럴래? 이렇게 구한 거 아니야? 맞죠? 똑같아. 여기도. 분산이 어떻게 나온 거야? 그냥 얘가 그냥 분산이라니까. 분산이야. 4가 어떻게 나온 거라고? 똑같아. 다르지 않아. 그 공식은 그냥 갖다 그대로 쓰는 거야. 그냥 변수만 바뀐 거라니까. 변수만. 명칭만 바뀐 거고. 그것만 조심하면 돼. 진짜 그래서 요것만 잘 이해하고 문제만 좀 풀 줄 알면 됩니다. 591로 갈까요? 자, 모집단의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이게 아까 그 문제 한번 해보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 요 얘기랑 비슷한 거야. 봐봐. 그러니까 차라리 뒤에 가면 더 잘 풀어. 추정으로 그냥 이걸로 계산하는 그냥 확률변수 계산하는 거면 잘 풀어. 왜? 그러니까 정규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원리 원칙대로 가는 걸로 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푼다고. 자, 591. 문제 읽어봐. 모집단의 확률변수 X 확률 부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 근데 이 모집단에서 몇 개? 10개를 끄집어냈어. 그러면 표현 X바에 대해서 이걸 구할 거야. 니네 이거 다 구할 거야? 10개 다 끄집어내서? 얘처럼 할 거야, 이렇게? 계산? 못하지. 왜 해, 이걸? 자, 뭐 구해야 돼? 이거 구해. 이거 구한 다음에 바꿔. 그럼 되잖아. 계속 나와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M. 얼마야? 계산하자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0에다가 A 얼마예요? A 2분의 1이죠, 거기 지금? 표에서? 다도에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죠. 마이너스 1. 4분의 1. 0 곱하기 2분의 1. 1 곱하기 4분의 1. 그건 0이네. M이 0이야. 그럼 얘도 0이겠네. 똑같이. 자, VX 구할까요?
어떻게 구했니? 내가 방금 보여준 것 같은데. 제곱을 해. 제곱을 해. 제곱을 하고, 뭐 빼자고? 평균 제곱. 그죠? 얼마야? 2분의 1인가요? 그럼, 얼마야? 여기 있잖아. 얘들아. 이거 뭐겠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넘어가 볼게요. 아주 그냥 지금 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네. 자, 다음. 배우 이제 안 어려워요. 이제부터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 확률 구하는 거라서. 자, 뭐, 표현 평균의 평균. 요거 봅시다. 594. 요거만 풀고 쉬자. 요거 풀고 쉬자. 추정까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자, 594번 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자, 1이 4개. 1, 1, 1, 1, 2하고 2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적힌 카드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2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할 거예요. 여기 2개 꺼낼 거예요. 2개 꺼낼 겁니다. 이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라고 했습니다. X바라고 할 때. 이거 뭐하래? 할 거야? 2개 꺼내는 거? 되게 어려워. 여기가 더 복잡해. 한다고? 아니, 저렇게 하자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여기서 한 개짜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X라고 하면, X가 1일 확률은 얼마야? 간단하잖아. 6개 중에 몇 개? 4개. X가 2일 확률은 얼마야? 6개 중에 하나. X가 6일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 괜찮아?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면 돼? 얘를 구해, 그냥. 평균. 돼요? 평균을 구합시다. 그럼 얼마예요? 1이랑 곱할 거야. 3분의 2. 더하기. 곱할 거야. 3분의 1. 더하기 1. 2가 되죠. VX는요? 자, 1의 제곱. 에다가 3분의 2. 2의 제곱에다가 6분의 1. 6의 제곱에다가 6분의 1 하고 2의 제곱을 빼야겠죠? 얘들아, 이건 지금 모집단이야. X파 안 썼어, 아직. 괜찮아요? 3분의 2에다가. 3분의 2에다가. 아니다. 6분의 4니까 맞구나. 2에다가. 여긴 6에다가 빼기 4를 하겠다. 그래서 3분의 4에서 2를 더했으니까 3분의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얼마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 n으로 나누라니까? 얘가 시그마 제곱이야. n분의 시그마 제곱 3분의 5. 이렇게 하라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공식만 외우지 말고 5평균에서 구하고 넘기라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것만 잘하면 돼, 여기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또 확률이야. 확률 계산, 확률 계산이야. 그 다음에 추정만 하면 돼.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기 597번을 보면,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등교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X라고 하면 얘는 50 이걸 따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학교 학생 중에서 25명을 임의로 추출할 때, 여기서 25명을 임의로 추출할 때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 이 25명의 평균이 뭐라고요? 45분 이하인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저 위에 걸로 구하는 게 아니죠? X 바로 바꿔서 50은 똑같고 20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요거를 가지고서 푸는 거니까 2의 Z가 2분의 45 마이너스 50. 그래서 P에 Z가 마이너스 2.5인가요?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답이 얼마야?
0.0062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으세요? 정경포 곡선 그래프 안 그려도 할 수 있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보고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게 표본평균이라고 위에 써 있으니까 쓰지만 막상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중요하죠. 25명을 이미 추출해서 그들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란 얘기예요. 자, 유형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얘기인데 거꾸로 푸는 것 같죠? 몇 개 풀고서 추정을 하겠습니다. 603번. 자, 정규분포 n의 10의 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x바에 대해 얘가 이렇게 했었더니 0.1587이었다. n을 구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x바는 정규분포 여기 10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n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제곱 안 썼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한 거야? p의 z라고 하시고 여기가 루트 n분의 2 하신 다음에 11에서 10을 빼야겠죠. 이게 요거란 얘기예요. 그래요? 한 번 더 계산. p의 z가 커요. 여기가 루트 n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2분의 루트 n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 표를 보시면 1587이거든요. 그러면 헷갈리면 뭐라 그랬지? 글이라니까. 여기 가운데 0. 이거보다 커. 이거보다 큰 여기가 0.1587이야. 여기가 0.3413이겠죠. 3413 많이 들어봤네? 여기 1이죠. 얘가 1이란 얘기. n이 얼마? 4. 괜찮아요? 이 정도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6번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고 추정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x바가 얘를 따를 때,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균 60분, 표준 편차가 15분이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시간이죠, 여기로. 시간, x. 60, 15분. 이렇게. 자, 이 고등학생 중에 임의로 수출한 100명.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여기가 미지수죠. k. 0.0013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자 다시 한 번 더 x바는 뭘 따른다고요? 정규분포. 여기는 똑같겠죠.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분의 3의 제곱인가요? 괜찮아요? 10제곱? 15제곱? 자 그럼 얘를 바꾸죠. z로. 여기가 2분의 3이고 k-60 한 번 더 쓸게요. 여기가 뭐 3분의 2k-120 이렇게 되겠죠. 자 모르면 어떻게 하랬죠? 그래서 여기 작잖아. 작아. 이번엔 조심해야 돼. 이쪽이야. 작다고. 여기가 0.0013이야. 여기가 0.4987이겠죠. 자, 0.4987 회 있어요. 뭐요? 3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겠네. 네? 그죠? 얘가 그럼 마이너스 3이다.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이 정도. 자, 다시 앞으로 가셔도 되고, 뭐 거기 옆에를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추정을 한번 해보죠. 94페이지 밑에. 근데 너무 간략하게 써 있어서. 이 추정 파트는요, 교과서를 좀 잘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개념서에서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말이 좀 많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요새 교과서가 되게 잘 돼 있군요. 자,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집단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 샘플링 작업을 해서,
이 여태까지 한 건 이거야. 모집단에도 평균이랑 분산을 구할 수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X바를 구하고, 이걸 구하고, 얘를 가져다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얘랑 얘를 구한 거죠.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았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 뭐를? 얘를 못 구해. 나 얘 몰라. 못 구해.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걸 계속 구할 수 있으면 샘플링 작업을 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모집단의 평균을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n개를 표본을 가져와서 얘를 구하겠지. 그럼 얘가 쓸만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게 믿을만 할까? 진짜 내가 랜덤으로 잘 고른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추정에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구해서 이쯤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M이. 이게 추정입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선생님 그랬잖아. 믿을 수 있을까? 신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신뢰 구간이라고 있고 신뢰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고 99%의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 95%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정규분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X바를 구해놨어요. 이거죠. 괜찮아요? 근데 이 X바는 우리가 여태껏 계산한 걸로 봤을 때 정규분포에 M의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죠. N이 충분히 커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도.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아니 그걸 여태껏 보여준 거잖아.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X바를 하나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95%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려면 보세요. 이쪽이랑 이쪽에 딱 잘랐을 때 딱 대칭해서 이 안에가 0.95가 되게 하고 싶어요. 일단. 될까요? 그럼 여기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 0.475가 되고 여기도 여기 0.475가 되면 우리 더해서 얘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표를 해서 봤더니 여기가 1.96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근데 잘 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야 X바를 가져와서 어떤 X바를 가져와서 X바가 절대값이 1.96보다 작을 확률이 95%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자, 이건 좀 이따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올게요. 근데 이게 Z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Z죠. 잘못 썼잖아. Z죠. 이렇게. 이거 Z인데, Z가 저기서는 이게 되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빼기 M.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건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에서 Z의 절대값이 1.96보다 마이너스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을 확률이 0.95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Z만 가져왔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돼요? 여기까지. 이 안에 있는 것만 푼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구할 거냐, 봐봐.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X바 빼기 M을 구했어.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다가 m만 두고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면 m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봐봐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X바를 한 번만 한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 번 할 거예요. 한 번만 해서 믿기가 좀 애매하니까. 돼요?
그럼 만약에 X바, 즉 샘플링 작업 N개를 뽑는 걸 얘가 예를 들어서 100번을 했다고 쳐요. 그럼 이 X바가 100개 나오죠. 여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걸 다시 평균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X바를 구해요. X바를 하나 딱 집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간을 구하는 거죠. 여기가 여기 X바에서 마이너스 1.96의 루텐분의 시그마를 만들고 여기다가 X바 더하기 1.96의 루텐분의 시그마를 만들어요. 여기 범위가 생기겠죠. 여기에 M이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지. 그러니까 100개 중에 이해했나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100개 중에 이 X바가 여러 개 나오겠죠. 근데 M은 딱 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구하지는 못하지만 직접 구했다고 하면 어디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얘가 자꾸 움직이겠죠. 근데 이 안에 M이 들어갈 확률이 100번 중에 95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뢰도 95%라는 것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95%야? Z가? 근데 이렇게 구하면 이 범위가 나오는 거죠. 거꾸로 가면 이 범위에 M이 있어? 그럼 이렇게 가면 이게 95%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100번 중에 95번은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95%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신뢰도라는 게. 그럼, 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다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가 95%, 0.95, 여기 1.96이에요. 그럼 얘가 99로 바뀌면, 얘가 0.99가 되죠. 여기가 0.495가 되고, 0.495가 됩니다. 아마, 거기, 여기 좀 더 넓혀지겠죠, 그럼 바깥으로 이렇게. 거기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2.58?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숫자. 여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신뢰도를 높였죠. 95에서 99 높였단 말이에요. 그럼 구간이 넓어지면 되죠. 그 안에 더 잘 들어갈 테니까.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건 n이 똑같을 때예요. n이 똑같을 때. 똑같은 n을 썼을 때. 즉, 만약에 n을 고정해요.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구간이 넓어지면 돼요. 이렇게. 맞아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n을 고정하지 않고 반대로 신뢰도를 고정할게요. 신뢰도를 고정할게요. 그럼 만약에 n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봐. n이 커졌잖아. 그럼 구간은요? 좁아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심해야 돼. 좁아져요. 저걸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위에 거랑 밑에 게 되게 헷갈려요. 다시. 이건 이해했죠, 방금. 내가 똑같은 n에서 퍼센트를 늘렸으니까 이게 넓어졌잖아, 구간이. 여기 숫자가 커졌잖아, 여기가. 방금. 이건 이해돼요? 그렇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간을 넓게 잡으면 되지. 그럼 그 안에 잘 들어올 거 아니야, n이. 이해했어요? 그런 뜻인데, 신뢰도를 고정했어요. 퍼센테이지 똑같아. 이해했나요? 좋아요. 근데 n을 크게 했더니 왜 구간이 줄어요? 많이 뽑았잖아. 더 믿을만 하다고. 내가 10명 뽑는 거랑 100명 뽑는 거랑 100명 뽑는 게 더 확실하잖아. 이해했어요? 그럼 구간을 좁혀도 신뢰도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다시.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자, 신뢰도는 똑같아. 난 95%만 믿으면 돼. 오케이? 근데 애들 더 많이 뽑았어. 그럼 구간을 줄여주지. 그럼 더 잘 들어갈 테니까. 왜? 애들을 많이 뽑으면 퍼센티지가 높아진다고 해서. 1000명을 조사해야 되는데 내가 10명만 조사했어. 믿을만해? 1000명을 조사하는데 100명을 조사했어. 좀 더 믿을만 하잖아. 그럼 구간을 좁혀도 된다는 얘기. 이거 조심하라고요. 이게 뭘로 나와요? 진위업으로 나와요. 맞아, 틀려. 그럼 일단 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신뢰 구간 구하는 게 나와요. 구간. 이거 외워야겠지. 이거. 99%면 여기 바뀌는 거. 자, 그럼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게 알파 %로 바뀌어요. 숫자가 바뀐다고. 95, 99만 나오는 게 아니야. 90%, 80%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니는 뭐 하면 돼? 요게 만약에 80%면 여기가 0.4고 여기 0.4가 되는 요 값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 K. 근데 여기다 KK 넣으면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추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내 구간이라는 게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모의고사에도 나오고요. 3학년들이 되게 잘 속는 것 중에 하나예요. 풀다 보면 까먹으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여기서 뭘 구했죠? 표본 분산이에요. 맞아요? 근데 보통 문제는요. 내가 지금 무평균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평균을 못 구해서 뭘로? 샘플에서 얘로 쟤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를 줘요. 시그마를. 구하라고. 왜? 여기 시그마가 있잖아요. 이 구간에 시그마가 있잖아요. 얘를 추정하는데 여기 시그마를 준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원래. 평균을 못 구하는데 분산을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합니다, 원래.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럼 뭐를 갖다 쓰냐면 요 S를 갖다 씁니다.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지? S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뭘로 나눠? N-1로 나눠요. 다 여기서 틀립니다. 계산. 다 N으로 나눈단 말이야. 바보같이. 3학년들 엄청났어요. 선생님, 저기 나와요, 모의고사에. 가끔. 왜? 다 까먹으니까. X가 뭔데요? 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내에서 내가 X가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기 어렵지 않아요. 한 5개 뽑아 그냥 평균 내면 되는 거야. 5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해했죠? 근데 갑자기 얘를 안 줘요, 시그마를. 그럼 물어봐요. 그냥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시그마를 구하가 안 줘요? 네가 구해야지. 그럼 뭘로 구하냐면 n으로 나눠서 구해요. 뭘로 구하라겠지? n-1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거기서 되게 많이 망해요. 기억해야 돼요, 이거. 심지어 거기 옆에 써있어. 봐봐.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준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편차 s의 값 s를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써있죠. 이거요.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s를 구할 때 뭘로 나눈다고? n-1로 나눈다고요. n으로 나누면 계산이 되게 더럽게 나와요. 왜? 세트돼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계산이 들어오면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n-1로 나눠야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다시 뒤로 갑시다. 어렵죠? 자, 그래서 99페이지에 608번으로 다시 가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니네가 혹시나 뭐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르죠. 혹시 본인이 리서치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리서치 말고 서치 회사, 그냥 검색 엔진 이런 데 들어가도 이거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과가 아니고 뭐 그런 자료 정리하지 않는 회사도 이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회사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거. 신뢰도라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조사할 때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가끔 나중에 요새는 니네가 신문을 안 보니까 그런데 신문에도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보면 뭐 누가 누굴 선호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거 본 적 있죠. 선호도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피자모에 나온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여기 밑에 조그맣게 신뢰도 써 있어요. 신뢰도 95%, 신뢰도 99%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정말 100% 정확하지. 당연한 거지. 샘플 작업한 건데. 성공 같은 거 하면 나오잖아. 네. 그런 거 계산 다 이거 쓰는 거예요. 다 이거 씁니다. 자, 유형 7번에 608번을 보시죠.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정규 분포만 잘 뚫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 넘어가요. 문제는 뭐냐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다 풀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수능은 확통이 더 쉽다고. 이번 확통 문제도 30번 빼고는 그냥 다 쉬웠어요. 30번이 약간 개 노가다라서 애들이 되게 싫어했는데 확통 푸는 애들은 어차피 시간 남았을 거라서 거의 다 푸는 애들 다 맞았습니다. 선생님 반 애들은 아마 내가 듣기로는 확통은 다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확통은 다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명이 2명 빼놓고. 답이 아직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냈는데 노느라 정신 없으신지. 근데 몇 명은 답이 왔는데 딱 그렇게 왔어요. 잘 봤어요. 수학만. 이렇게 왔어요. 국어를 망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608번 보죠. 자, 어느 회사에 생산되는 제품 중에 한 개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5시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M은 안 줬잖아.
시그마는 줬잖아. 그죠? 그런데 이 회사에 생산된 부품 중에 이미 추출한 100개의 평균 수명이 120시간이었습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아, X인데 내가 지금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M은 모르고 시그마는 줬다고. 시그마가 뭐라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샘플을 몇 개가 했냐면 100개를 뽑은 다음에 그거의 평균을 냈더니 얘가 120시간이었다니.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 읽어봐. 이 생산한 부품 중에 이미 추출한 100개의 평균 수명이 이거입니다. X가. 이걸 X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뭐요? 자, 이 회사에서 생산된 부품의 평균 수명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거기 써있죠. 1.96, 0.9. 선생님이 얘기했던데. 그럼 이제 여기다 넣으면 돼. 그냥 끝이야. 다 한 거야. 120에다가 빼기 1.96하고 루트 100분의 5. 이게 다라니까? M. 120 더하기 1.96에 루트 100분의 5.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자, 뒤에 그 문제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아, 있다. 자, 넘어가서 613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이쪽을 지울까?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통계가 되게 어려운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고등과정에서의 통계는 상한선이 있어요. 그걸 못 넘어갑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이론을 배워야 돼서. 그래서 거기까지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확통은 진짜 확률이 제일 어려워요. 통계보다는. 근데 그것도 4학년도 보니까 그냥 미친듯이 풀리면 되더라고요. 자, 613. 자, A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연료 1리터당 주행거리인 연비는 정규분포를 따르면 연비라는 얘기를 쓰죠. 근데 회사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에 225대를 이미 추출했습니다. 연비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자, 이거야. 얘들아, 이거야. 잘 봐. 여기를 조사해서 X바가 뭐가 나왔다고? 10이 나온 거고, 얘가 3이 나온 거예요. 이해했죠? 위에 써있지 않았잖아. 위에 전체가 시그마가 3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225대를 이미 추출해서 연비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이거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이건 표본 표준 편차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A에서 생산된 평균의 연비의 신뢰도 99%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 빼기 2.58. 거기 2.5로 계산해야 되네, 그죠? 밑에 표를 보시면 2.5로 계산했어요. 단 써있는 거 2.58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몇 개? 루트 225. 근데 여기 3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안 어렵죠? 할만하죠? 그러면 그 밑에 그 문제가 있겠는데? 없나? 없네요. 직접 구하는 건 안 나왔네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직접 구하는 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9로 갈게요. 아까 내가 찾던 문제가 여기 유형 9번이랑 유형 10번인데 보세요. 616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어느 고객센터의 직원 한 명이 하루 동안 받는 문의 전화수 표준 편차가 15통인 정규분포를 따르면 여기 좋네요. 이거로 이렇게. 자, 이 고객센터에서 N명을 추출해서 하루 동안 받는 문의 전화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그럼 얘는 X바죠. 그러니까 샘플을 뽑아서 평균을 조사하면 X바. 자, 하루 동안 받는 문의 전화수 M통의 신뢰도 95%에 잘 봐. 거꾸로 푸는 거니까 구간이, 신뢰 구간이 이거래요. 137, M, 1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요? 자, 특징
특징이 있는데 봐봐. 여기서 한 가지 사실. 얘들아 얘네 둘이 더하면 뭐 나와요? x가 2배 나와요. 그죠? 이거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안 줘요. 이건 지금 친절한 문제인데 얘가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면 얘하고 얘가 딱 중간이니까 얘가 x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줍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x 빼기 3 n 여기 3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 3이 뭐야? 3은 어떻게 계산한 거야? 3이 이거죠. 95% 그럼 표로 뭘 나왔냐? 2로 했네요. 2 1.96을 2로 했어요. 그럼 얘가 2 곱하기 루트 n 분의 15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된 거야. 140 빼기 2 곱하기 루트 n 분의 15 140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n 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러면 루트 n이 얼마야? 30이니까 10이죠? 이렇게. 맞아요?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진짜 부탁이야. 얘들아. 이렇게 풀지 마. 부탁이야. 지금 비웃었지? 진짜 많다니까. 시험 보면 여기에 제곱수가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가세요? 256이잖아요. 그죠? 위험하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저걸로 풀려기만 해야지 그냥. 안 틀릴 것 같지? 저렇게? 희한하게 저렇게 틀려와요. 자, 거기 볼까요? 618번. 조금만 더 하면 돼. 자, 어느 과수원에서 재배되는 귤 한 개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급을 따릅니다. 얘가 5래요. 자, 이 과수원에서 재배한 귤 중에 100개의 이미 추출해서 한 개의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평균 무게가 mg인 신뢰도 95% 추정한 신뢰 구간이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x바를 안 줬단 말이에요. b-a는 얼마야? 라고 했습니다. 몰라도 되죠? x바를. 왜? 얘에서 얘 빼봐. 뭐 나와? 2배의 1.96의 루텐분의 시그마가 나오는 거죠. 얘에서 얘 빼면. 그러니까 x가 몰라도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b-a는 몇 퍼센트라고? 95%로 했죠? 지금 1.96이네요. 그러면 2배 곱하기 1.96의 루트 100분의 5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어렵지 않죠? 나중에 니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조금씩 까다로운 것도 많아요. 네. 624번 안 풀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103페이지요. 표본의 크기, 신뢰도의 길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자, 627번을 그냥 눈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정규분포 m과 n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n이 표본 이미 추출해서 목평균의 m의 신뢰도를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요거예요. 됐죠? 질문. 627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정신 차리시고. 알파 값이 커지면 b-a가 커져요. 신뢰도가 커지면 구간이 커지죠. 맞죠? 이해하고 계신 거죠, 선생님 얘기? 표현이 다르잖아. 자, 표본 평균의 값이 커지면 b-a 값이 작아져요? 장난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잖아. 야,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가운데 있게 움직이는 거잖아. 전혀 문제되지 않아. x바는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디귿. n 값이 커지면 b-a 커져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걸 니네가 잘 낚인다고, 디귿을. 아, n 값이 커져? 그래, 그럼 구간이 넓어지겠지? 장난하지 마시고. 신뢰도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제만 했잖아요. 신뢰도가 고정이면 n이 커지면 좁아져야지. 구간의 밑이 커지는데. 그죠? 헷갈리지 말라니까 분명히. 거기 있는 4개 문제 꼭 풀어보세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계산한 것도 나오지만. 자, 여기까지가 통계적 추정이거든요. 끝까지 풀어오시고